네, 일단 뭐 이번 주 한 주간의 장세는 뭐 가장 쉽게 얘기한다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빈사 상태에서 일단 조금 좀 깨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근데 지금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11월 달에 주가가 좀 위로 올라가니까 이제 또 여기저기서 이 장세가 본격적으로 바닥을 찍고 위로 또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아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에 비중을 두고 계십니까? 자, 그 단순한 결론 이전에 일단 이 시장이 왜 10월 달에 급락을 보여줬는지, 그리고 11월 달에 주가가 왜 올라가고 있는지 이 원인이 분석이 돼야 앞으로 내가 다음 주부터 어떤 매매를 할 것인가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찍기가 아닌 것이죠. Why? 항상 우리가 누구 얘기를 듣든 간에 왜 내려가고 왜 올라가는가, 그 부분들은 우리가 지나간 다음에도 반드시 분석이 있어야 그거를 미리 예측할 수도 있고 예측보다 더 중요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강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별도의 또 수강생들이 있습니다. 이 수강생들하고 같이 하는데 정말 저 10월 달에 저 폭락하는 장세 속에서는 거의 뭐 미니멈 50%, 많게는 거의 100% 가깝게 저희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맨날 이렇게 말씀드리듯이 종합주가지수의 상승과 하락은 시가총액의 급락이고, 아무리 내가 갯벌 나가서 조개를 줍더라도 밀물이 들어오는지 이 물때를 알고 하지 않으면 결국은 역으로 자기가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고기밥이 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여실히 그걸 이해해 왔습니다. 아마 몇 주 전인가요? 여러분께 제가 LG에 있을 때 정말 말 그대로 매월 돈을 벌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제가 근무 시간에 앉아서 할 때는 절 찾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휴게실에 앉아 있을 때 주식을 물어오는 사람은 참 많았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잘난 줄 알고, 제가 정말 주식 투자의 규제인 줄 알고 착각에 빠져갖고 잘 다니던 회사를 나왔다 그랬습니다. 장이 좋아서 올라간 거를 모르고 말이죠. 그랬으니 그 하락장, 역으로 전개된 3년 반 동안 하락장에서 정말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게 다행이다 할 정도로 너무나 심한 고생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왜 LG 다닐 때 돈을 벌었는데 왜 나오니까 돈을 못 벌었지?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불마켓, 즉 강세장일 때와 약세장일 때가 철저하게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참 종합주가 좀 많이 팠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고초에 출연하기 전에 아마 저희 전에는 거의 종합주가를 그렇게 분석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종목 분석이었죠. 항상 그래서 저는 맨 앞에 이 종합주가지수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지난 10월 달에 이 급락장도 피해갈 수 있었고요. 대신 또 11월 달에 주가가 작지만 이 올라갈 때는 한 채 배라는 표현과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위치에서 이제 여러분께 어떤 말을 대신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타이틀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공부가 많으신 분들은 타이틀 딱 짚고 나면 아실 겁니다. 오늘 원포인트 레슨의 타이틀은요, 빅쇼트냐 잃어버린 10년이냐,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원포인트 레슨의 타이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빅쇼트하고 잃어버린 10년의 공통점은 뭘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어떤 매매를 할 것이냐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10월 달에 주가가 급락을 보였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랬을 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주가의 급락을 보면요, 저도 저 주가가 10월 달에 주가가 하락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단은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부 다 숨으세요. 캐시를 갖고 있으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추천 종목은 현금이라는 주식이 가장 중요한 추천 종목입니다 하면서 많은 비중을 축소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저도 하나 놓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10월 달에 주가가 빠지는 건 알았는데 여러분들 왜 1차 확
빠지고 나서 약간 옆으로 겼던 적이 있었죠. 대략 한 2100선 라인에서. 그래도 거기서 사실은 조금 더 뜰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2단 제끼기라고 하죠. 한 번 뺀 다음에 약간 들었다가 한 번 더 밑으로 폭락할 때 저렇게 많이 빠질 줄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 10월 달에 장이 왜 저렇게 빠졌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것도 모르고 지금 그냥 단순하게 좀 주고 올라가는 걸 보고 야 이제 또 여기다 갖다 몰빵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신용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그러신 분들 계실 텐데요.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10월 달에 주가가 왜 급락을 줬고 11월 달에 왜 올라갔냐면요. 10월 달에 주가가 급락을 줬던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아도요. 뜰만한 자리에서 떠주고 뜰만한 자리에서 떠줄 때는 지금 저장은 10월 달에 이미 한번 급락을 줬을 때 거기서부터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미국 증시가 밑으로 지지가 돼야 될 그 라인들 한번 그래프 한번 보세요. 다우나 나스닥이나 아니면 두 개를 합한 S&P 500 지수를 보면요. 예전에 떠야 될 그 지수 때 그 마틴존 120과 240은 그 마틴존에서 한 단계 밑으로 더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가 덩달아 같이 더 밑으로 밀려 내려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원인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원포인트 레슨의 중요한 맥점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10월 18일 날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었죠. 그런데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야 이제 금리 안 올렸으니까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야 이거 11월 요번에 30일 이 11월 30일 이제 여기에 금리를 이제는 올릴 가능성이 이제 많이 높아진 거 아니냐. 왜? 이미 여러분들 지난번에 국무총리께서도 나와서 이 저금리 상황 조금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국토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만약 우리나라 시장이 자본시장이 단절돼 있다면 지금 우리는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금리를 내려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가장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소위 뭐랄까요 중 혹은 뭐 요새는 중산층도 거의 없다고 그러죠. 저소득층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닥쳐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요 대략 한 25%가 됩니다. 다른 나라랑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자영업자 비중이 불과 6%밖에 안 됩니다. 일본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무려 25%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나올 때 저도 이걸 일종의 자영업이니까 제가 연구소를 차릴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옥석 소장하고 연구소를 차릴 때 저는 제가 자발로 나왔어요. 그때는 뭐 경기가 나쁘지도 않았으니까. 이렇게 자발로 나온 이런 그 자영업자가 아니라 등 떠밀려서 자의반 타의반 나온 자영업자까지 해서 무려 25%입니다. 가슴이 메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다 보면. 등 떠밀려서 나온 자영업자. 근데 먹고 살아야 되고요. 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던 사람이 집에 계속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눈치 보이겠습니까? 결국은 창업을 합니다. 제일 많이 창업하는 게 뭔지 아시죠? 통닭집, 치킨공업 아닙니까? 통닭집. 그다음에 뭐 피자집, 뭐 다 창업합니다. 여러분들 자영업자가 과연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런데 영업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금리까지 올린다. 이거 참 치명적이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처럼 전문가가 나와서 야 뭐 경제가 어떻고 아니면 차트가 어쩌고 다 필요 없이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주가가 왜 빠지는가 그럴 때 그럼 역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원인을 보자. 그때 제가 미국의 예를 들었어요. 미국 주가가 왜 올라갔을까요? 2008년도에 빅쇼트로 인한 리먼 사태가 터진 이후에 미국 주가가 2009년 3월 달부터 지금 10년 동안이나 장장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을까요? 첫 번째, 오바마 정권 8년 동안에 왜 올라갔느냐? 막강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돈이 넘쳐 흘러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제로금리도 부족해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장에다가 양쪽 안을 3번이나 했습니다. 무려 이때 전 세계 풀린 돈이 8조 달러입니다. 신용창조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려면 금리가 바닥으로 계속 내려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금리 뭐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거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그러면 오바마 정권 이후에 트럼프 정권 시대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올라가느냐? 주가가. 왜 올라갑니까? 바로 이것은 경기가 좋아서 올라갑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끌어당길까요? 오바마 정권 때 미국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소위 금융장세적인 성격, 유동성 장세적인 성격이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 시절에 지금 주가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실적 장세 갖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 현재 상황에서 금리가 저금리도 아니고 올려야 되는 입장이 있고 경제는 바닥을 헤매고 있고요. 결국 경제 투톱이 갈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퇴와 복잡한 분석이 아니어도 이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10월 달 주가가 급락을 줬습니다. 결론, 10월 달에 주가가 급락을 준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예전 같으면 어느 정도 내려가더라도 미국은 많이 올라가고 조금 조정받고 많이 올라가고 조정받는 소위 상승 쪽이 롱이었는데 우리는 많이 빠지고 직구리만큼 올라가고 많이 빠지고 조금 올라가고 하락이 롱인 장세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도 일정한 만큼 내려가면 올라갔었는데 10월 달은 거기서 한 번 제껴서 2단 제끼로 간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 증시가 떠야 될 자리에서 뛰지 못했고 두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뭐였느냐? 바로 11월 30일 날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자, 10월 달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올라가고 있습니까? 방금 얘기한 두 가지 이유, 즉 미국 증시의 하락의 원인과 두 번째 금리 인상의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어떤 이유가 해소가 되면서, 그렇죠, 미국 증시가 한 척의 배가 남아있다. 빅토리아가 남아있다. 점심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이 한 척의 배가 남아있으면서 미국이 올라가니까 우리도 같이 올라갔는데 얘 마침 못 쫓아갔어요. 왜? 거기는 황새걸음이에요. 우리는 뱁새걸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요? 경제 여건이 다른데요. 그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60선까지 갔고요. 우리는 60선에서 헉헉헉헉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제 나머지 요인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금리입니다. 손님, 그럼 미국도 12월 달에 금리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죠. 요번에 미국의 FOMC에서 제롬 파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 웨이를 외쳤죠. 사실 제롬 파웰은 억울한 거죠.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주는데 왜 마이 웨이를 외쳤냐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원인 제공은 자기가 갖고 있거든요. 미국이 왜 이렇게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됩니까? 세상에 경기가 좋은데도 그 좋은 속에서도 경기 부양책 쓰는 나라 보셨습니까? 그게 미국입니다. 근데 경기 부양책을 쏘면요, 후진국은 정부 주도해서 경기 부양책을 씁니다. 그런데 선진국은요, 정부 주도가 아니라 중앙은행 중심에, 우리가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오바마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관심 가진 적 있나요? 우리 온통 뉴스가 옐런이 뭐라고 그러는데, 옐런이 뭐라고 그러는데, 옐런이 뭐라고 그러는데. 지금 유럽 보십시오. 유럽에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는 거 관심 있나요?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드라기 총재가 뭐라고 그러는지가 관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진국은요, 경기를 부양할 때의 주도는 중앙은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경기 좋은데 경기 부양에서 쓰니까 법을 만들어 가고요. 물론 대통령 당선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트럼프여도 저도 똑같이 경기부양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어쨌든 경기가 좋은데도 미국은 경기부양책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중앙은행이 중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앙은행이 중심에서 하는 것도 아니라 본인이 대통령이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중심으로 해서 경기부양책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 제공은 지가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자신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총대를 설거지를 제롬 파웰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리 올리면 안 된다 그러고 만약에 금리 올리면 뭐 쉽게 해서 미국의 적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웰은 억울한 거죠. 그러면 제롬 파웰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오늘 제목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빅쇼트냐 아니면 잃어버린 10년이냐. 어디 얘기합니까? 빅쇼트는 바로 미국에서 나타난 것이고요. 얼마 전에 영화 개봉됐던 영화죠. 빅쇼트. 제가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잃어버린 10년 어디입니까? 10년이라 20년 이거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그럼 이 두 나라의 차이점은 뭘까요? 두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은 금리를 제때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린 시점을 놓쳐서 문제가 발생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바로 그때가 그린스폰이죠. 그래서 그린스폰은 자기가 FRB 의장으로 있을 때는 정말 전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칭송받다가 지금 그린스폰 누가 좋아합니까? 왜? 픽쇼트. 바로 버블을 일으킨 장본이라고 그래갖고 그린스폰 무지하게 속된 일로 까이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브레이크를 받는 바람에 2004년부터 2006년 중반까지 무려 17번 금리 올렸는데도 결국 꽝 하고 터지면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그 원인이
바로 너무 출구 전략을 늦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뭡니까? 일본은 1985년도에 프라자 회담 이후에 일본이 타격을 받을 게 우려돼 갖고 돈을 막 풀었죠. 근데 이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실물 경기로 간 게 아니라 부동산과 죽장으로 몰리면서 버블을 줬죠. 그래서 역시 거기서 빠바방 하고 터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90년대에 버블이 터지면서 굉장히 약해졌을 때 일본은 그때 당시에 그걸 주관하던 부서가 어디냐면 대장성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경기 부양을 하면서 이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여줬죠. 아마 제 기억에 96년, 7년인가 그때일 겁니다. 야, 이제는 일본이 경기가 살아나는구나. 그러면 결국 그 돈에 돈을 풀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걷어들여야 되죠. 야, 이제는 돈을 걷어들여도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정부가 돈을 걷어들일 때는 어떻게 걷어들입니까? 세금으로 걷어들이죠. 소득세 올리고 결국 금리 인상 그 스케일로 간 거죠. 이게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건데 계속해서 부양을 하면서 경기가 좋았던 건 착각을 한 거죠. 얘는 너무 일찍 출구 전략을 쓰는 바람에 좀 좋아지는 듯 하다가 그냥 밑으로 내리꽂게 된 겁니다. 제롬 파웰 지금 그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금리를 올리는 시기를 늦추면 잘못하면 지난번 제2의 그린스폰처럼 되는 것이 제롬 파웰이고요. 그다음에 너무 빨리 올려버리면 누구처럼 되겠습니까? 일본처럼 되겠죠. 근데 지금 미국을 보고 누가 현 상태에서 금리 올리는 것이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미국은 금리를 올리더라도 워낙 기초 체력이 튼튼해요. 똑같은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미국은 감기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조정을 받아도 내려갔다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골입니다. 말 그대로 국민 약골입니다. 지금 주가가. 그런데 11월 30일 날 금리 올릴까 안 올릴까 이게 두려워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원인 중에서 한 가지 원인은 미국이 금리가 어느 정도 좋아지면서 미국이 어느 정도 경기가 좋아지면 반동을 주면서 우리도 같은 방향으로 커플링으로 나타났는데 똑같이 미국도 12월 달에 금리 올리는 것이 기정사실이겠지만 똑같은 감기 바이러스도 감기가 안 걸리는데 우리는 만약에 11월 30일 금리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집값 잡아야 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만약에 강남뿐만이 아니라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모든 지방 전국이 부동산이 핫하다. 전부 다 핫하면 한꺼번에 때려잡는 방법은 금리 인상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집값이 전국이 다 핫한가요? 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지금 아마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 지방에서 듣는 분들 와 수장님 여기도 지금 집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걸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강남 부동산 가격이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일부 조금씩 잡혀가는 그런 조짐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생각해봐도 끔찍한데요. 일부 10월 달에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만약에 10월 달에 금리 인상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장이 저 정도에서 버텼을까요? 누구나가 자기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저는 당연히 주장을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주장의 입장에서 대변합니다. 주장 입장으로 보면요. 10월 달에 저거 금리 인상했으면요. 저거 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1월 30일로 유예가 됐습니다.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내세우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미국과 금리 차가 1%다. 그러면 자본 유출이 될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11월 30일 날 금리를 동결했다. 금리를 동결함으로 인해서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자본 유출된다. 물론 돈이 외부에 유출되는 건요. 금리 하나만 갖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율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환율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복잡한 얘기는 간두고요. 좀 심플하게 갈게요.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20분입니다 벌써. 종목 분석해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근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종합이 올라가면 올라가잖아요. 잔고가 늘잖아요. 지금 이제 다음 주 종합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잔고 죽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몇 개 종목보다는. 지금은 시장 분석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은요. 항상 매매할 때는 시장 분석과 종목 분석이 있습니다. 종목 분석은 몇 개 틀려도 돼요. 딴 게 커버해 주니까. 시장 분석이 틀려지려면요. 계좌가 착살나는 겁니다. 지금 가장 핫 이슈는 뭐냐? 픽쇼트냐? 아니면 잃어버린 10년이냐? 만약에 11월 30일 날 금리 올리는 것이 기정사실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조금 좀 지금 어차피 움직이는 것이 말 그대로 가바닥 상태에서 이거 뭐 한 척의 배가 왔다 그렇지 제가 뭐 현재 이 주가가 뭐 정말 말 그대로 뭐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순신 장군 때는 12척의 배가 있었고 한 척 더 만들어서 14척의 배 갖고 133척을 물리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3척의 배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척의 배가 온 거거든요. 아직까지 이 장은 이게 올라간 게 보세요. 그래프를 보더라도 한쪽 다리로 서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직까지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 이주열 총재의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결론. 자, 요건요. 제가 항상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점심시간 이전에 노란색 메시지에다가 2탄 방송 올려드리는 거 아시죠? 거기서 좀 말씀드려요. 사실 어떨 때는요. 종목 분석은 다른 분들 많이 하시니까 전 차라리 이 분석만 쫙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깊숙이 좀 더 들어가게. 자, 결론 일단 맺어볼게요. 지금 10월 달에 주가의 급락의 원인은 2단 제끼기의 급락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하나는 미국이 떠야 될 때도 못 떴기 때문에 한 번 제꼈고 근데 11월 달에 다행히 미국이 올라가면서 이 요인으로 빠진 부분이 조금 더 복구가 되고 있다. 지금 딱 그 정도까지 복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의 위치가. 근데 두 번째 요인. 우리 11월 달에 금리 올리면 어떡하지? 이 요인은 아직까지 제거되지 않았다. 일부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자들의 얘기는 두 가지다. 하나는 자본 주출에 대한 문제. 근데 그러면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예전에 우리 IMF 터질 때랑 비교가 안 되게 우리가 사실 달러 보유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상태에서 우리가 금리가 1% 이상 벌어지면서 돈이 빠져나가는 금액이 클 거냐 아니면 금리를 올려서 이 마당에 금리를 올려서 주시장도 더 죽고 경기도 더 나빠지고 자영업자들 더 나빠지는 상태 속에서 과연 외국인들이 야 이거 한국은 안 되겠다 돈이 빠져나가는 규모가 더 클까 하는 것들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단순하게 부동산 잡기에서 그것도 강남 강남이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면 거기 지역만 어떻게 커버하는 정책이 나와야 되지 전체를 그냥 쫙 밀듯이 금리를 부동산 잡기에서 올려버린다? 지금 부동산 여러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 지금 부동산 가격 부산도 떨어지고 있는 판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주열 총재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욕은 드셔야 됐습니다. 금리 안 올리면 안 올렸다고 욕먹을 거고요. 올릴 것이 중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또 올리면 이거 지금 경기도 나쁘고 주시장도 이 판때기가 이런데 여기다 또 금리 올렸다고 욕먹을 거고요. 어차피 욕은 먹게끔 돼 있습니다. 어차피 맨 꼭대기 자리는요.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 아닙니까? 자, 과연 현명한 선택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 맨 끝으로 가서 과연 우리가 대응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한번 하고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 가보시면요. 지금 얘가 둘 다 뜨고 있는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한쪽 다리로 뜨고 있습니다. 보시죠. 근데 금 하나 거놨죠. 그나마 지금 10월 달에 괜찮은 게 뭐냐면요. 10월 달에는 발의 방향이 이게 지금 뭘 거냐면 월초 시초가입니다. 얘가 빅헤드를 그려보면 얘가 이 밑바닥으로 이렇게 쭉 내려갔었죠. 이게 여기가 시초가예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발의 방향이 위에서 내려가니까 아무리 배가 위로 올라가려 하더라도 발버둥을 쳐도 얘가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이게 월초 시초가거든요. 항상 월초 시초가를 항상 주목해서 매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의 방향이 위로 내려갔는데 다행히 지금 11월 달에는 발의 방향이 위로 불고 있습니다. 위로.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위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위에. 이게 뭐냐면 마틴길 조짐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이나 여기 주가를 보면 이 마틴길 120부터 240 라인이거든요. 이 마틴길 이 라인이 위에 역별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도요. 배가 이렇게 나가도 이게 먹구름이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시 아직은 이게 더군다나 이게 외바닥이면 통상 미국은 60선이 저항선이지만 이거 여러 차이겠죠. 우린 여기 근처가 좀 위험합니다. 여기 근처가. 그러니 일단 현 상태에서는 주가가 위로 반동을 좀 들을 때마다 일정 부분 리스크를 가려놓으시는 것이 좋다 판단됩니다. 얘가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얘가 지금 이렇게 갈 때 보면 이렇게 한쪽 다리에 서 있는 거잖아요. 카메라 안 잡히겠지만 한쪽 다리에 서 있으면 비틀비틀 거리잖아요. 그죠? 비틀비틀 겁니다. 이게 양쪽 다리에 서 있어야 이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바닥에 올라가는 건 여긴 조금 좀 20선 근처선 조심하셔야 되고요. 내려왔다가 다시 쌍바닥 올라갈 때 왼손 갚아도 이때 왼손 갚아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좀 이제 이 한 척의 배로 인한 이 주가 상승이 좀 나타났으니 여기서부터는 조금 좀 무리하는 건 조금 좀 자제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항상 시간이 짧습니다. 역시 점심시간 이전에 2탄 방송은
저희가 역시 모바일과 그다음에 노란색 메신저로 언론 돌아갈 테니까요.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